안녕하십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품인증실의 김정중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능안전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안전인증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이었던 2019년 3월 28일 1년 후인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 초기 패스를 개발하던 제어반 업체들과 세미나를 3-4번 정도 진행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세미나를 중단하고 지금은 개별 기술 지원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니 기능 안전의 이해도나 만족도는 높으나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을 많이 듣지 못하는 점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기능 안전의 전체적인 개요와 검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오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1번 기능안전인증의 개요, 2번 기능안전인증 적용 범위, 3번 기능안전 시스템 분석, 4번 하드웨어 고장 영향 분석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능안전의 개요입니다. 기능안전이란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전기, 전자, 프로그램 가능한 안전 관련 시스템, 기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외부 리스크 감소 설비의 상호작용을 말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전기, 전자, 프로그램 가능한 안전 시스템 부분이고, 이 부분이 기능 안전에 접목된 것을 패스레라 칭합니다. 그럼 기존의 안전 개념과 기능 안전의 안전 개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안전 개념은 수동적 방식으로 안전을 보장하였다면, 기능 안전은 좀 더 능동적인 방식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일반적인 기존 안전 방법은 전기 모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절연 물질을 사용하여 모터의 과열을 방지하였으나, 그 이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모터의 소손이나 또 다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 안전의 능동적인 시스템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모터 건선에 센서를 부착하여 모터가 과열되기 전 동력을 차단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보장하는 능동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기능 안전의 시행입니다.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부칙 제2조 제어반 적용 예를 보시면 별표 2, 별표 16,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의 기능안전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28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엘리베이터 제어반 및 에스컬레이터 제어반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2020년 3월 28일 이후 신규 전기 변경 인증 신청하는 제어반이며, 변경 인증 시 변경 대상이 기능 안전과 무관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능 안전과 무관한 경우는 안전 체인과 관련된 변경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전 체인의 변경이 없는 단순 부품의 변경은 기능 안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단순 부품 변경 시 안전 라인 또는 프로그램 요소가 적용된 안전 기능의 변경이 없다는 증명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기능 안전 인증 시험 절차입니다. 신청인께서는 기능 안전 인증 접수를 신청하시면 접수 완료 전 기능 안전 산출물 설명회를 겸한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인증 서류 및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인증기관에서는 설계 검토 및 시스템 분석을 통해 1회에 하나여 보안 요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인께서는 보안 내용 확인 후
2개월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2차 설계 검토 및 시스템 분석이 완료되면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안전성 시험은 실패 주입 시험과 시스템 통합 시험 두 가지로 진행하게 되며, 시험 결과가 부적합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시고, 시험 결과가 적합하면 인증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우측에 기능안전 인증 소요 일수를 살펴보시면, 기능안전 신청일 1일, 산출물 설명회를 겸한 사전 회의일 2일에서 3일, 접수 1일, 문서 심사, 구현 확인, 안전성 시험을 위한 현장 시험 30에서 35일, 결과 정리 및 성적서 발행 3에서 5일로 총 45일 정도가 소요되며, 소요일 45일은 순수하게 기능안전 검증을 위한 투입 MD를 산정한 것이며, 신청인의 사정이나 인증기관의 지연으로 인한 소요일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기능안전 인증 적용 범위입니다. 기능안전 인증 대상으로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요소가 적용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반 안내 PCB 또는 별도 모듈화되어 제어반 이외의 영역에서 제어반과 통신을 하며 자체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 제품, 모듈을 기능 안전 인증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별표 2의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제어반, 그리고 별표 22의 엘리베이터 기준 내 루프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별표 23의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패스랄 인증 대상이고요. 에스컬레이터 또한 프로그램 요소가 적용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반 내 PCB 및 별도 모듈화된 제품으로서 별표 16의 에스컬레이터 제어반 안전 기준 및 별표 24 에스컬레이터 안전 기준 내 무빙워크를 포함 패스레 인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능 안전 인증 범위입니다.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요소가 적용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 회로로 정의하였고, 세부 범위는 신호를 발생하는 입력부,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제어부, 그리고 안전 기능을 확인하는 출력부 세 가지로 구분하며, 기능 안전에서 요구하는 안전 무결성 등급에 따른 하드웨어의 구조적 제약을 적합하게 구현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입력, 제어, 출력 모두가 검증 대상입니다. 신청인께서 입력부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또 다른 인증 심사를 진행할 때 입력부에 대한 계속된 검증이 필요하므로 인증 비용이 계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신청인께서는 입력과 출력부에 대한 모델을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기능 안전 인증 적용 대상입니다. 기능 안전 인증 대상으로는 별도의 기판과 별도의 모듈의 안전 기능을 독립적으로 적용한 경우와 하나의 기판의 안전 기능과 일반 기능을 공유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능 안전에 대해서는 일반 기능과 안전 기능을 절연 및 물리적 분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기능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 무결성 달성을 위해 안전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와 기타 비안전 관련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분리된 경우 검증 범위는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비안전 기능과 안전 기능이 공통의 영역을 공유하는 경우 비안전 기능의 오류가 안전 기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안전과 비안전 기능
모두가 기능 안전 인증 검증 범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안전 기능과 비안전 기능이 절연 및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비안전 기능 안전에서 요구하는 하드웨어 안전 무결성에 대한 구조적 요구사항을 구현하기가 어려우며 일반 기능에서도 진단 및 결함 대응 방법을 포함 기능 안전에서 요구하는 안전 요구 명세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안전 기능과 비안전 기능의 분리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안전 시스템 분석입니다. 안전 수명 주기에 따른 기능 안전 단계별 요구 사항입니다. KSC IEC 61508에서는 전체 안전 수명 주기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 확립. 어떠한 사고나 위험이 존재한다는 위험성을 확인하시고 안전 기능의 적용 범위 확정, 위험원과 위험도 분석을 위한 범위를 확정하시고요. 그리고 위험원 분석 및 리스크 평가가 완료되면 안전 기능에 대한 요구 사항이 도출될 겁니다. 도출된 안전 요구 사항을 가지고 안전 시스템이 구현하고자 하는 안전 기능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할당하고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합니다. 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산출물 검증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산출물 검증을 위한 설치와 작동 점검 계획을 세우시고 작동 점검을 실시하시고 산출물 테스트 계획 및 확증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산출물 테스트 및 안전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산출물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매뉴얼 작성과 폐기 및 해체까지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프로세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패스레에서는 승강기 안전 기준의 안전 요구 사항이 적합하게 안전 요구 사항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설계 및 검증 방법이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며 시스템의 통합 시험 결과로 안전 기능의 무결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 수명 주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V 모델이라고도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절차입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모듈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의 최종 단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 소스가 정말 안전한 소스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텐데요. 개발 단계의 역순으로 올바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였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개발된 소스 코드의 모듈들이 적합한지 소스의 최소 합 단위인 모듈별로 적합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모듈들이 모듈 설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된 모듈은 모듈 간 적합성을 검증하고 시스템 설계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됩니다. 모듈 통합 시험이 마무리되면 소프트웨어는 개발이 완료된 하드웨어와 통합을 하여 안전 기능의 적합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릴리즈되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부합하는 확증을 통해 소프트 개발이 완료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V 모델의 검증과 확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은 영문으로 버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확증은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버리피케이션은 영문 뜻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전 요구사항이나 스펙에 부합하게 우리가 물건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인 거죠. 나머지로 확증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올바른 제품인가에 대한 확인입니다. 고객이나 사용자가 의도한 환경, 사용 목적에 맞게 마지막 제품이 출시되었는가에 대한 검증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검증의 개념과 확증의 개념을 좀 확인하셔서 개발 과정을 도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안전 요구 문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스템 개발 계획, 위험성 분석, 하드웨어 관련 문서,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 안전 관련 시스템 테스트 관련 문서, 그리고 최종 시스템 유지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문서 등으로 분리됩니다. 계획 관련해서는 시스템 설계, 개발, 검증 계획, 검증 결과 및 유지 보수 등 사후 관리 방법을 포함한 관리에 관한 문서를 정의 및 작성 방법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위험성 분석은 개발 계획서의 종류로는 시스템 개발 계획서, 그리고 시스템 검증 계획서, 문서 관리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분석 문서로서는 안전 무결성 달성을 위한 위험성 분석 및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안전 요구 사양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안전 요구 사양서에는 구현하고자 하는 안전 기능을 명확히 제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관련 문서입니다. 하드웨어 관련 문서는 하드웨어 설계 자료 및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 등을 통해 안전 무결성 등급에 따른 하드웨어의 구조적 제약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는 증명 자료 및 하드웨어 고장 영향 분석을 통해 하드웨어의 우발 고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증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설계 문서와 안전 수명 주기,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V 모델에 따른 소프트웨어 시험 결과 및 검증 결과 문서 등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스템 테스트 관련 문서입니다.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시험 및 결과 검증, 그리고 시스템 설치와 운영, 유지 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 총 관리 문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리즈된 시스템의 안전관리 매뉴얼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및 사용자 매뉴얼, 그리고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형상관리 문서 등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기능 안전 시스템 개발 계획 평가입니다. 시스템 설계, 개발, 검증, 계획 등 관리에 관한 사양 평가, 안전 수명 주기에 따른 시스템 개발 단계의 과정과 절차를 서술하고 안전 관련 시스템의 설계, 검증, 결과 확인, 유지 보수 등의 문서를 포함하여야 된다. 산출물의 변경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된다. 계획 문서는 안전 수명 주기에 따른 시스템 개발 단계 과정과 절차를 서술한 문서로서 안전 관련 시스템의 설계, 개발, 검증과 결과 확인, 그리고 유지 보수 등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법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평가합니다. 검증된 산출물의 변경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하셔야 하고, 이 문서는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의 차이점을 추적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됩니다. 시스템 설계, 개발 및 검증 계획, 결과 관리에 관한 문서입니다. 안전수명 주기에 따른 시스템 개발 계획, 활동, 조정, 실행, 검증 등 개발 단계의 과정 및 절차를 정의하셔야 되고요. 전체 시스템 개발 계획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계획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개발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개발 과정에 따른 산출물에 대한 평가 계획 및 검증 방법을 정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기능의 안전 무결성 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 개발 조직에 대한 역량과 책임 정의입니다.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원의 역량 확인 및 경력, 교육, 이력 등을 문서화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 참여 인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계획도 포함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발자의 경력은 사내 내규를 따르게 되는데요.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개발 경력 3년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 5년인 자, 이렇게 내규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한 분이 퇴사를 해서 새로운 직원을 뽑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이 2년 6개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그 직원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계획 및 교육 방법을 작성하시고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쯤 그 경력이 부족한 직원에 대한 역량을 어디까지 높이겠다라는 교육 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상 관리입니다. 형상 관리는 모든 작업 결과물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변경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문서화하셔야 되고요. 변경 실시 전 기능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평가되어야 하고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가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경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변경 요청서 제출, 변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 그리고 변경 승인, 변경 검증 테스트, 변경 확증, 보통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의사결정 절차 수립에서 변경 요구서를 누가 제출할 수 있느냐, 개발팀의 팀장만 제출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개발팀 모두가 제출할 수 있느냐, 자격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자격이 문서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변경에 대한 승인은 누가 할 거냐, 팀장이 할 거냐, 아니면 그 위에 부장이 할 거냐, 그에 대한 승인의 절차도 문서화로 남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형상 관리는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 사이의 차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의 완전성입니다. 안전기능의 기능 안전성 달성을 위해 위험원 분석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한 안전 관련 시스템을 설계하셔야 되고 안전 요구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됩니다. 위험원 분석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해 안전 요구사항이 도출된 안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안전 기능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위험원 분석과 리스크 평가는 저희 승강기 안전기준 부속서 2를 참고하시면 전기 안전장치 목록의 프로그램 요소로 구현할 경우 해당 안전 기능에 대한 안전 무결성 등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완충기의 구동기 정상 감속은 CL3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요구 사항은 저희 승강기 안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최하층 및 최상층에서 도착하기 위해 감속되어야 되는지 확인하는 안전 스위치는 15.2에 적합한 안전장치여야 하며, 감속이 충분치 않을 경우 기계 브레이크는 카 또는 균형추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 속도를 완충기의 설계 속도보다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안전 요구 사양서고요. 안전 요구 사양서 또한 저희 승강기 안전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이 정의되고 안전 기능 설계를 위한 제약 조건 및 허용 오차가 도출되어야 됩니다. ET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감소된 완충기에 대한 기능 안전 요구 조건, 이머전시 스탑 터미널, ETS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머전시 터미널 스피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ETS의 작동 시점, 그리고 ETS의 반응 시간, 그리고 안전 회로 및 브레이크 반응 시간, 그리고 최소 감속도는 얼마 이하, 그리고 완충기의 종류, 이게 안전 기능의 파라미터 요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반응 시간은 300ms 이내에 작동하여야 되고, 안전 기능의 반응 시간은 50ms 이내에 작동하여야 되고, 속도 측정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에, 이런 게 제약 조건 및 허용 오차의 안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약 조건 및 허용 오차 범위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설계 자료입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이 하드웨어 설계에 구현되어야 한다. 안전 기능 및 진단 기능과 관련된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 기능과 비안전 기능의 독립성을 제시해야 된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전 기능과 비안전 기능이 공통의 영역을 공유할 경우 기능 안전에서는 비안전 기능과 안전 기능이 전부 검증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 무결성 등급에 따라 하드웨어의 구조적 제약을 확인해야 된다. 시스템 요구사항에 하드웨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고, 안전 기능 및 진단 기능과 관련된 하드웨어의 구성 및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안전 기능의 동작 사양입니다. 안전 기능의 입출력 인터페이스 조건을 명시하고, 안전 기능의 동작을 유발하는 조건 및 안전 기능을 정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안전 기능의 감지 및 동작에 대한 시간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부정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해 안전 무결성 등급에 따른 안전 기능의 구조를 명시하셔야 됩니다. 실 1, 실 2, 실 3에서 요구하는 하드웨어의 구조적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 구조에 맞게 하드웨어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입출력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 커넥터단의 입력 신호가 무엇인지, 플러스 24V, 마이너스 24V, 그라운드, 통신 하이, 통신 로우, 명확하게 커넥터단까지 입출력 인터페이스 조건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안전 기능의 유발 조건입니다. 만약에 과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안전 기능이다. 그랬을 경우 우리는 시스템에서 30V를 사용하는데 30.45V를 감지하겠다 라고 하면 30.45V에 대한 감지 기능을 명시하고, 감지됐을 때 그 다음 안전 동작이 어떻게 되는가, 비상상태로 돌입한다. 비상상태로 돌입하는 그 동작에 대한 정의를 해주셔야겠죠. 비상상태로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 비상상태의 돌입은 무언가, 안전 릴레이 커트겠죠. 안전 릴레이 커트를 한다라고 하면 안전 릴레이 커트에 대한 제약 시간이 있을 겁니다. 무한정 길게 시간을 준다라고 하면
안전 기능이 작동하기 전 사고가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 밀리세크, 8밀리세크 안에, 5밀리세크 안에 안전 릴레이를 오픈해야 된다라는 제약 사항을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도를 감소 또는 제거했는지 증명하는 설계 자료입니다. 하드웨어의 우발 결함과 시스템적 결함 모두를 제어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여 필요로 하는 위험 감소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근거 제공 및 검증하는 단계인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이 안전 무결성 등급을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였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안전 무결성 등급 만족 및 하드웨어 우발적 고장에 대응하고자 하드웨어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계 검증 자료를 제시하셔야 하고, 안전 무결성 등급 3단계 구조를 만족하기 위해 MCU의 이중화, 센서의 이중화, 안전 릴레이의 출력의 이중화 등으로 C3등급을 만족하기 위해 두 채널의 구조에 대한 비교기나 두 채널의 상호 비교 구조 등의 정형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구성 요소 간의 구조 및 안전장치를 시표할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을 구성해 주셔야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하드웨어의 지원을 받는 소프트웨어 자체 모니터링 회로입니다. CL 2등급에 속하고요. 하드웨어의 상세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드웨어의 작동 환경 및 부품 선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하드웨어 작동 환경 및 부품 선정의 적절성을 위한 자료는 디레이팅 자료와 부품 파트 리스트 등이 될 텐데요. 디레이팅 자료라고 하면은 강건 설계를 위한 증명 자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제어반 PCB의 사용 전압이 0V에서 30V라고 하면 그 제어반을 구성하는 소자의 전압 적용 범위는 0V에서 50V까지 가능한 소자들을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오버 볼테이지라든가 과부하에 대한 부품 소손을 막기 위한 강건 설계를 했다라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 채널 구조로 상호 비교를 하고 있는 원 아웃 오브 투 구조의 안전 관련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는 두 개의 채널이 존재하며 안전 관련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여 오류가 발생했을 때 안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형식입니다. 입력 회로 또 인터페이스 1이 입력 센서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MCU 1은 프로그램을 컨트롤하는 로직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2는 MCU에 신호를 출력하는 센서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MCU2는 프로그램을 컨트롤하는 MCU2가 될 겁니다. 이 두 채널은 서로 통신에 의해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상태를 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채널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그 오류를 한 채널이 감지하여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 즉 안전 릴레이 커트 하면서 안전 커트하면서 시스템을 안전한 방향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one out of two 채널 구조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안전 수명 주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 사양서입니다.
안전수명 주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 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 개발 기술 및 검증 방법 명시, 그리고 사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프로그래밍 규칙 및 개발 언어, 컴파일러 등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블록 및 모듈, 데이터 변수 등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검증 도구에 대한 적절성, 그리고 안전 수명 주기에 따른 산출물에 대한 검증 수행 결과 문서가 제출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안전 수명 주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 개발 계획을 수립하시고 개발 산출물에 대한 검증 방법을 명시하신 대로 검증하고 결과 문서를 남기셔야 됩니다.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에 대한 적절성은 검증하는 동안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는 신뢰성에 대한 증명 자료이고요. 개발 소프트웨어의 블록, 모듈, 데이터 변수 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 및 소프트웨어 목록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검증 도구의 적정성은 해당 스탠다드에서는 공인 인증을 받은 검증 툴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해외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인증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 국내에서는 코라스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검증 툴까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오픈 소스로 검증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검증 결과 수행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안전 요구 사항이 소프트웨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V 모델에서 설명드렸듯이 소프트웨어 구조 및 소프트웨어 모듈 설계, 그리고 서로의 기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안전 기능 및 진단 기능의 작동 방법에 대한 명시, 그리고 진단 기능의 범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에서 10의 값이 참이고 11부터 거짓이라면 이러한 값들은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반영되어야 하고, 안전 기능은 아마 승강기에서는 안전 릴레이 커트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 기능과 진단 기능과의 인터페이스는 시간 흐름에 따른 동작 설명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아래 그림처럼 소프트웨어의 안전 기능을 작동 순서를 시간 흐름으로 순차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 릴레이의 신호가 태스크 3에 저장이 되고, 태스크 3에서는 안전 릴레이 신호를 전역 변수 쪽에 전달하고, 전역 변수 쪽에서는 안전 릴레이가 살아있는지 모니터링을 2번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다시 한번 전역 변수 쪽에 전달하는 이 시간 흐름에 따른 안전 기능의 구현을 플로우 차트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검증입니다. 코드 검토 결과서를 통한 코딩 표준 준수 여부 확인, 검증을 위한 설치 및 방법, 분석 방법 및 테스트 케이스, 합격 불합격의 기준 정의, 검증 결과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침 및 재발 방지 절차.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코딩 표준 준수 여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미즈라 C를 대표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검증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시고, 테스트 결과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또한 내부 규정으로 명시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평가입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적용 방법, 규칙 및
명세서의 이행, 전기 전자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로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지정된 수준의 위험 저감을 달성을 위한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 방법, 적용 규칙에 대한 이행 결과가 제출되어 있는가 평가하게 됩니다. 시스템 개발 계획, 설계, 검증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지정된 수준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산출물에 대한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으로는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으며, 우선 화이트박스를 살펴보시면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프로그램 내부 구조의 정의나 명세, 그리고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고 로직 또는 구조에 기반한 시험 방법이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소스의 문법 규칙 수행 및 커버리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안전 기능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않는 코드로 인한 오류 발생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유형은 모든 문장이 한 번씩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구문 커버리지, 경로 내에 나타나는 모든 분기점이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분기 커버리지, 그리고 if나 while문 안에 모든 조건이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조건 커버리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트는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의 구성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제외하고 입력 값에 대한 출력 값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코드는 보지 않고 단지 입력에 대한 출력 값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 유형으로는 균등 분할 방법과 경계값 분석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테스트입니다. 통합 테스트 결과는 실패 주입 시험과 시뮬레이션 시험 두 가지가 있으며, 실패 주입 시험은 검증이 완료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정상 작동하는 시스템에 인위적인 결함을 발생시켜 출력값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테스트 케이스는 고장 영향 분석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험한 고장 우선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통합 시험은 검증된 산출물과 실제 승강기 제어반을 결합하여 안전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파이널 테스트의 개념입니다. 괴물 출발 방지나 감소된 완충기 같은 경우 실제 현장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합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실패 주입 시험과 현장 통합 시스템 시험 기간은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있는데요. 현장 조건에 따라서 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결과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적 시험이 있고요. 동적 시험이 있습니다. 정적 시험은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하고 동적 시험은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방법으로는 구문 커버리지, 그리고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코딩을 확인하는 코딩 적합성 확인, 그리고 동적 시험으로는 동등분할 기법과 경계값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장이 한 번씩 수행되도록 간주하는 문장 커버리지, 그리고 경로 내에 나타나는 모든 분기점이 수행되는지 수행하는 분기 커버리지, 그리고 if while문이 안에 있는 모든 조건이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조건 커버리지. 정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성한 소스 코드 중에 구현이 되지 않는 코드로 인해서 오작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커버리지가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추후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문구를 잠깐 숨겨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숨겨놓은 문구로 인해서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죽어있는 문구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검증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등 분할 기법입니다. 입력 데이터 값을 일정한 값으로 분할하여 오류를 검증하는 방식이고요. 경계값 분석 기법은 각 경계값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하여 오류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예로 보시면 만약에 검증하고자 하는 값이 5와 10이다 라고 하면 동등분할 기법은 이의 테스트 케이스는 2, 4, 6, 8, 12, 14 동등한 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입력하여 그 결과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거고요. 경계값 분석 기법은 경계하고자 하는 경계값에 가까운 값들을 입력하여 그 값이 옳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경계값이 10이라고 하면 경계값 분석은 9.8, 9.9, 10.1, 10.2, 10.5, 10.05 이렇게 경계값에 가까운 케이스를 입력하여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두 개 다 장단점은 있긴 하는데요. 61558에서 추천하는 거는 아마 경계값 분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시스템 시행에 대한 그 추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경계값 분석을 통한 테스트 케이스 실행해갖고 실2, 실3, 실4까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 기반을 위한 시험, 분기 진입점 커버리지 테스트 100%, 그리고 구문 커버리지 테스트 100%, 그리고 분기 커버리지 100% 이렇게 실2와 실3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커버리지와 MCDC 커버리지는 실4에서 추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승강기 분야 패스랄, 패스레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안전 무결성 등급은 실1, 실2, 실3까지 있고요. 실4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4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아마 승강기 시스템이 많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입니다. 신청인께서는 소프트웨어 시험이 완료된 산출물의 형상 관리를 위해서 저희 쪽에 해시 코드 자료 및 CRC 체크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컴파일 정보 및 빌드 옵션 정보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께서는 형상 관리를 위하여 소스 코드, 그리고 바이너리 파일, 그리고 컴파일러 정보, 그리고 빌드 옵션 정보를 형상 관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형상 관리라고 하면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의 차이점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되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인증을 받고 정기 심사 때까지 많은 변경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첫 인증을 받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많은 버그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안전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 기능에 대한 변경도 변경도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 관리하고 있으셔야 추후 정기 심사 때 불이익을 안 받고 인증을 다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된 시스템의 시험 및 시험 결과 문서 관리입니다. 안전수명 주기에 따른 시험 순서에 의거 시험 진행, 그리고 계획된 모든 시험이 완료됐는지 확인, 그리고 시험 수행 결과 기록, 그리고 테스트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 그리고 결과 불이칠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의 원인을 분석, 그리고 원인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활동 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증해야 될 부분은 안전수면 주기에 따른 계획에 맞게 시험을 진행하였는가, 계획된 모든 시험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험 수행 결과를 기록 문서로 남기고 예상 결과와 비교하여 합격 불합격 기준을 비교하고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며 이런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시험 결과 문서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및 시험 결과 데이트, 그리고 시험 도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비 등 시험 환경, 그리고 시험 완료 시 시험에 대한 합격 불합격 기준. 시험 결과 문서 종류로는 테스트 케이스 및 시험 결과 데이터, 그리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험 장비 및 검증 툴의 적합성 확인, 그리고 시험 완료 시 시험에 대한 합격 불합격 기준에 대한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시스템 통합 시험입니다. 두 가지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실패 주입 시험과 시뮬레이션 시험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인위적인 결함을 투입하여 결과값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거고요. 시뮬레이션 시험은 통합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어반과 결합하여 안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용자 설명서 및 안전 매뉴얼입니다. 안전 기능 동작 및 설명, 그리고 안전 관련 특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진단 기능 동작을 설명, 그리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버전 정보, 그리고 시스템 설치 절차, 그리고 시스템 설정 방법 등 여러 승강기 안전 부품마다 사용자 설명서 및 안전 매뉴얼이 있듯이 기능 안전 모듈 또는 제어반과 관련된 별개의 안전 기능 동작 설명서 및 모듈 특성에 대한 설명 자료, 그리고 진단 기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그리고 시스템 설치 절차 및 시스템 설정 방법 등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고장 영향 분석입니다. 하드웨어 고장 영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소자 및 컴포넌트의 고장 모드가 안전 기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 기능의 오동작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진단하여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게 고장 영향 분석의 목표입니다. 우선은 오동작 가능성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하드웨어 설계 사양서를 바탕으로 안전 기능의 오동작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이때 설계의 복잡도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고장 모드나 블록 또는 기능 모듈 단위로 고장 영향 분석을 나누어 분석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자 고장이 안전 기능의 오동작 가능성이 없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공통 원인 고장 및 단일점 고장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입력이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의 기능 및 구성 요소를 공유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입력 전원을 공유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전원을 공통으로 공유하는 경우 전원이 차단됐을 경우 여러 시스템의 안전 기능을 무효화시키는데요. 기능 안전에서는 전원단도 분리해서 사용하던가 분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상호작용에 대한 원인,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비안전 관련 기능으로부터 정보를 입력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안전 기능과 안전 기능을
절연 및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엘리베이터의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통신으로서 엘리베이터의 정보를 수신하는데 그 받는 정보의 데이터가 검증된 데이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통신을 체크하는 방법은 체크썸 또는 CIC 체크,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개발 업체들마다 맞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자의 고장이 안전 기능의 오동작 가능성이 없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공통 원인 고장 및 단일점 결함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입력입니다. 여러 개의 시스템 기능 및 시스템 구성 요소에 사용되는 공유 입력. 대표적으로 이제 전원부가 될 텐데요. 전원부와 여러 가지 그 소자와 그 모듈들이 한 전원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원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전원의 이상으로 인해서 나머지 동시다발적인 고장이 생기는 경우, 이럴 때 공통 원인 고장이라고 합니다. 공통 원인 고장, 그 전원에 의한 공통 원인 고장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전원을 쓴다던가 아니면 전원을 분리해서 사용한다던가에 대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공통 원인 고장을 해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상호작용에 의한 고장, 시스템 내부 기능 또는 구성 요소 간의 통신, 정보 교환, 제어와 같은 상호작용,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비안전 관련 기능으로 수신하는 경우, 저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관리하는 주 제어 기판과 안전 기능만 수행하는 그 패스럴 기판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는데요. 승강기에 대한 그 운행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통신으로서로만 그 수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신 자료가 적합한 자료인가에 대한 그 검증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CIC 체크나 체크썸 방법으로 통신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자원입니다. 시스템 내부 기능 및 구성 요소 간에 공유하는 자원, 안전 기능이 사용되는 메모리 영역이 비안전 기능을 침범하는 경우, 앞쪽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안전 기능과 안전 기능의 분리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분리를 하셔서 설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안전 기능과 비안전 기능을 동시에 하나로 구성하신다라고 하면 메모리 영역의 그 분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적 영향, 전자기적 간섭과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한 공통 원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통 원인 고장입니다. 공통 원인은 동시에 또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두 가지 이상의 부품이 장애의 상태에 존재하는 고장을 말을 하고 있고요. 소자 외부에서 유발된 근본 원인에 의해 한 개 이상의 소자가 동시에 고장을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근본 원인에 의해 고장이 날 경우 그 고장 원인이 A라는 구성 요소 및 B라는 구성 요소를 동시에 고장 안전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 공통 원인 고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원 손실이겠죠. 전원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전원이 손실됐을 경우 2차 전원, 배터리로 운영되게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원의 입력부를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일점 결함 분석입니다. 해당 고장 모두가 안전 기능의 오동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일점 결함으로 판단한다. 해당 하드웨어의 소자 및 컴포넌트의 결함이 공통 원인 고장으로 유발시키는 경우 단일점 결함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단일점 결함의 경우
고장 모드를 검출하거나 오종작 가능성 감쇄를 위한 진단 기능은 필수이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발생한 하나의 원인으로 연속적으로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 이것도 공통 원인의 고장, 큰 범위로서 공통 원인의 고장으로 볼 수 있고, 작은 원인으로 봤을 때 단일점 고장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으로서는 A라는 요소의 고장이 B라는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일점 고장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 고장을 막기 위해서 고장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진단 기능을 넣어 그 단일점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다른 구성 요소에 고장이 전달되지 않도록 진단 기능으로 미리 체크를 해서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돌려놓는 기능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소자 및 컴포넌트 리스트의 도출입니다. 하드웨어 회로도 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기, 전자, 소자 및 컴포넌트에 대한 리스트 산출입니다. 전기, 전자, 소자 및 컴포넌트 리스트는 공인된 산업 분야에서 얻은 부품 신뢰성 데이터를 보고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멘스에서 발간한 SN 29500이 있고요. 그리고 EN IEC 71097이 있겠습니다. 지금 소자를 보시면은 수동 소자, 능동 소자, 기타, 그리고 직접 회로, 기타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수동 소자로서는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서미스터, 바리스터, 포텐셜 미터, 트랜스포터 등이 있습니다. 커패시터의 저항의 종류도 일반 저항이 있고, 세라믹 저항이 있고, 커패시터도 전해질 커패시터가 있고, 세라믹 커패시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사용되는 부품 소자마다 그 신뢰성 데이터 북을 참조하셔서 리스트를 도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회로 및 PCB 및 커넥터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논리적 또는 기술적 소자까지 고장 모드를 분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자 컴포넌트의 고장 모드 도출입니다. 하드웨어 소자 및 컴포넌트의 고장 모드에 대한 정보는 IEC 61709 및 FMD 97 등 신뢰성 데이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에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멘스에서 발간한 SN 29500 그리고 군사 스탠다드인 미엘 스탠다드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각 소자에 대한 고장 모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쇼트, 오픈, 드리프트의 고장 모드가 있고,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쇼트, 오픈,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 오픈, 드래프트에 대한 고장 모드가 있고, 이 고장 모드가 일어날 경우 이 고장 모드가 추후 안전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영향 분석은 개발자가 작성하신 하드웨어 설계서죠. 스케매틱 도면을 보고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장 영향 분석의 한 예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스케매틱 도면은 전원 출력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24V 출력을 전자파 억제 필터를 통해서 좀 더 깨끗한 전압을 출력하기 위해 회로를 구성했는데요. 회로를 구성한 요소를 보시면 C39와 C5가 눈에 띄실 겁니다. 입력된 전압의 그 안정화를 위해서 C5와 C39가 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고장 모드를 살펴보시면 쇼트, 오픈, 드리프트 세 가지 고장 모드가 있습니다. 쇼트가 났을 경우에는 그라운드와 쇼트되어 전원이 상실하고 그 전원 상실의 원인으로
전원이 불안정해져서 MCU가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한다 라는 고장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오픈됐을 경우에는 뭐 특별히 전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고장에 대한 영향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드리프트 또한 그라운드와 쇼트가 되어 전원이 성실되고 전원 불안정으로 인한 MCU가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응책,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보시면 외부 전원 및 외부 전원 불량 감지, 내부 전원 불량 감지라는 진단 기능을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C39의 오픈 쇼트에 대한 모드를 감지하기 위해 외부 전원 불량 감지, 내부 전원 불량 감지, 그리고 C39에 대한 드리프트에 대한 고장을 감지하기 위해서 내부 전원 불량 감지, 외부 전원 불량 감지 기능을 넣어서 내부나 외부에 전원이 이상이 있을 경우 시스템이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 예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고장 영향 분석에 따른 대응 방법인 FMEA 자료까지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추후 기능 안전 2단계, 3단계가 된다면 그 소자에 대한 고장 모드 분석뿐만 아니라 고장률까지 계산하여 그 실 등급에 맞게 소자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검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고장 모드에 따른 대응 방법까지만 업체 쪽에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능 안전 가이드라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